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힘내세요. 목소리가 죽어갑니다. 힘내세요. 선생님이 오늘 음료수를 사왔으니까 야채 주스 먹고 힘내도록 하세요. 커피 사려다가 커피는 몸에 안 좋잖아요. 여러분 많이 마시니까 야채 주스를 샀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 다음 중 기억과 의미가 같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억은 쑤매인데 일단 이 제시문 자체가 훈민정음에 서문에 세종대왕님께서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쓰신 글이에요. 그래서 잠깐 글을 보면 나란 말이 둥극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능히 펴지 못한 놈이 이겁니다. 놈이 그때는 이어쓰기죠. 연철법. 놈이 사람이 의미가 지금 축소된 거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니라 많으니라 하다가 많다라는 의미예요. 하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나왔죠.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자주 보던 단어죠. 쉽게 익혀서 수빈이가 쉽게 익혀서 날로 사용하면서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문자를 만드셨죠. 별거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자 문화를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기본이 천자문이죠. 천자문 뛸 때 천자를 외워야 돼요. 그 한자를 1000개를 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훈민정음 28자죠. 자음 17자에 모음 11자. 요새 다 외웠죠. 28자만 외우면 익히면 모든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국어 공부는 여전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 28자, 새로 만든 28자를 날로 쓰면서 사용하면서 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맞고요. 3번이었습니다. 1번은 글을 쓰는 거죠. 2번은 마음을 쓰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의미고 4번은 몇 자리를 써다? 그냥 무덤을 쓰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무덤을 만들다는 얘기고 말을 잘 쓰는 거는 말을 잘 규정대로 운용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은 솔직히 제시문은 어려웠지만 참신했지만 동음이어 다이어 찾는 문제였죠. 그 다음 2번 다음 중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예로 모두 적절한 것은 다 읽을 필요 없죠. 여기죠. 접두사가 사용된 예가 기억, 전미사가 사용된 예가 니은. 요거 찾으면 되겠죠? 정답 몇 번이었어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 많은 거를 이젠 다 알고 있어요. 풋, 콩, 맏아들, 휘감다 다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고집쟁이, 조용히, 미덥다는 다. 요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건 전미사로 봅니다. 그래서 전미사가 붙은 거는 고집쟁이 조용히 미덥다였고 정답은 4번이었죠. 다른 거는 선질 해설을 보시면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웃어라 이런 거는 활용형이죠. 웃다의 활용형 단일어로 봅니다. 혹시 예시로 나오면 단일어로 취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중 밑줄 부분이 접두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 정답 몇 번이죠? 이거 쉬웠죠? 2번이죠. 씨감자는 씨앗으로 삼을 감자예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씨앗으로 삼을 애들이 있거든요. 다 안 팔아먹고 다 안 먹고 그래서 씨앗으로 삼을 감자이기 때문에 씨, 감자 이렇게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1번 막국수는 거칠다, 품질이 낮은 이런 뜻의 막이고 막 고무신, 막 담배 이렇게도 쓰죠. 그다음 참깨는 뭐 품질이 좋은 이래가지고 참먹, 참젓, 참흙 다 쓸 수 있고요. 군식구 자주 보던 애죠. 가외로 붙은, 덧붙은, 가외로 붙은. 이거 대충 읽었을 것 같아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 가외가 뭘까요? 모르겠죠. 어떤 기준이나 정도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준이나 정도의 바깥에 붙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이 이런 거 조금 다 의심을 가지고 문장 해석을 봐야 돼요. 그다음 짓밟아버린, 마구, 함부로라는 의미의 접두사가 맞습니다. 하나 또 이제 사족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짓밟아버리네 이거는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는 애죠.
왜냐하면 짓밟아 버리다는 단위라가 아니고요. 짓밟다와 버리다. 본용은 보조용언이고 이게 아나어로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되고 붙여쓰기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4번. 밑줄 친 단어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이거 좀 어려웠죠, 여러분? 여기까지 안 풀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5번이었어요. 답은 5번이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목적어고요. 5번은 부사어입니다. 그런데 목적어라고 보려니까 웬일이야. 조사가 목적격 조사가 하나도 안 붙었죠.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 성분은 격조사가 붙어 있으면 너무 쉽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격조사가 있으면 구분이 되는데 어렵게 나올 때는 보조사로 다 교체가 돼서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 첫 번째는 서술어를 봅니다. 왜 보냐? 서술어를 보면 서술어가 무슨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지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알듯이 보조사를 격조사로 바꿔봐야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럼 1번부터 보면 참을 수 있다. 무엇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외로운 것을 참을 수 있다. 이렇게 교체가 되고요. 2번을 보면 못 해낸다. 무엇을?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시키는 일을 이렇게 목적격 조사로 바꿀 수 있고 자다. 무엇을? 잠을. 이것도 을로 바꾸면 되겠고요. 넣다. 무엇을 넣어야겠죠? 무엇을 넣다. 도시락을 넣다. 다 목적격 조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5번은 뭐냐? 가다를 보세요. 가다. 어디에 가다? 아니면 어디를 가다. 학교를 가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나오긴 나오는 게 좋은데 목적어가 장소가 나와야 되겠죠. 시간이 가다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시간이나 더 가야 된다. 이런 의미의 부사어예요. 가다를 꾸며주는 부사어인데 여러분한테 하나 알려드릴 거는 이 을이라는 애가 을은 대부분 99.9% 목적격 조사로 쓰이는데 매우 드물게 얘가 보조사로 쓸 때가 있어요. 부사 뒤에서 을은 부사 뒤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쓸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오늘 선생님이 사온 음료수를 맘껏을 마셔라. 맘껏을 마셔라. 아니면 도대체가 내 말을 고지를 듣지를 않아. 고지 들어야 되는데 고지를 듣지를 않는구나. 듣지 않아. 공부 열심히 하라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고지가 부사인데 을이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붙일 때가 있습니다. 흔하게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시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제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는데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죠. 한 번 정도는. 이 말 자체, 제시문 자체는 조금 어렵게 써져 있지만 제시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시제는 뭐냐면 쉬워요. 발화시가 나오고 사건시가 나왔는데 명칭은 좀 어렵죠. 발화시는 이 문장이 말해진 시점. 그렇죠? 그래서 서술어로 실현이 돼요. 서술어의 시제로 실현이 되는 게 발화시입니다. 이 발화시를 기점으로 사건이 일어나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 내가 말한 시점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나면 과거, 같이 일어나면 현재, 나중에 일어나면 미래. 이 얘기를 아까 앞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앞에서 요만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절대시제, 상대시제가 있어요. 이것도 쉬워요. 알고 보면. 절대시제, 상대시제가 있다. 절대시제는 그냥 절대적으로 내가 말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으로 보면 먹는 친구를 보았다. 이게 문장의 발화 시점이죠. 문장 서술어가 발화 시점인 거예요. 절대시제는 그냥 과거인 거예요. 내가 본 게 과거죠. 그럼 그 사건이 있었던 것도 당연히 과거겠죠.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거.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시제를 이걸 사건시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발화시, 서술어가 발화시거든요. 둘 다 사건시 발화시인데 발화시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사건도 과거에 있었죠. 과거의 일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절대시제는 쉬워요. 그냥 서술어의 시제랑 똑같다. 과거다.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하는데 학자들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형태가. 왜? 얘는 아시라는 과거 시제 선언말 얘기가 붙어서 과거 시제 얘기가 제대로 붙어 있는데 얘는 는이라는 현재형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절대 시제하고 다른 시제 개념을 등장을 시킨 거죠. 그럼 우리 상대적으로 보면 어떨까? 이 사건 시의 는은 과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현재 아니냐? 이렇게 복잡하게 상대적으로 시제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대 시제라는 게 등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판단할 거는 절대 시제는 서술어의 시제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상대 시제는 사건 시의 시제, 어미를 따른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절대 시제는 서술어의 시제, 상대 시제는 사건 시의 어미 형태. 아시겠죠? 그렇게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었죠. 절대 시제는 서술어를 따라서 과거고요. 상대 시제는 사건 시에 있는 어미 형태를 따르니까 현재. 이렇게 간단히 나와요. 이 이해 자체는 조금 시간이 드는데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별하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럼 6번. 기역, 미음 중 표준어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일까요? 전부 다죠. 5번입니다. 맨날, 만날 복수 표준어고요. 딴전, 딴청 복수 표준어입니다. 마을꾼, 이웃에 놀러 다니는 사람이죠. 마을꾼. 가꾸로는 거꾸로의 작은 표현이에요. 가꾸로, 거꾸로 다 맞는 표현입니다. 조지다는 게 저는 이게 표준어인지 몰랐어요. 단단히 단속하다란 얘기를 해요. 단단히 단속하다가 조지다라고. 참 읽기는 애매한데 그렇답니다.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 7번 볼게요.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표현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5번이었죠. 바람, 당신의 건강을 바람, 나의 바람, 당신의 건강을 바라요. 바라요. 당신의 건강을 바라.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1번부터 보면 던지든지 구별 문제죠. 이제 너무 쉽게 여러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든지 써야겠죠? 선택이니까 과거가 던지고요. 그다음에 답을 알아맞춘 아니고 맞히다. 알아맞추다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습니다. 알아맞추다는 없다. 따라서 알아맞히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맞추다는 입을 맞추다를 생각하세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나는 답을 맞히는 거고요. 혼자 할 때는 친구랑 답을 맞춰보다, 맞추어 보다 이렇게 추가 들어가는 거고 친구나 이렇게 무슨 접속조사가 없을 경우에는 복수형이 나와야 돼요. 어쨌든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뭐 장부를 서로 맞춰보다 막 그때는 맞추다를 쓰는 겁니다. 장부, 진술서 이런 식으로 예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광대뼈가 드러나다, 드러나다 이런 단어 사전에 없습니다. 드러나다예요. 드러나 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번은 믿음으로 요거 구별하셔야겠죠. 으로, 무로 구별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면 자, 무로 이렇게 의가 가로쳐져 있는 건 그때 말씀드렸죠. 모음이나 리을 받침 뒤에는 의가 안 오기 때문에 가로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로와 그 다음에 으로 요거 두 개 구별하셔야 되겠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어미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게 조사입니다. 그리고 뜻은 무로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원인 까닭이에요. 원인이나 까닭을 나타낸다. 으로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수단, 방법, 수단, 방법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미면 어디에 달라붙어야 되죠? 그렇죠. 어간에 달라붙는 거예요. 어간 플러스 무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으로는 조사잖아요. 뭐에 붙어? 명사나 명사형. 원래 체언이죠. 근데 여기서 으로는 명사나 명사형에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어간 뒤에는 무로가 오고요. 아이고 이렇게 쓰여야겠네요. 어간 뒤에는 무로, 그 다음에 명사 뒤에는 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별을 할 때 의미로 구별을 합니다.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의미는 무로를 쓰는 거고 수단 방법일 때는 으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예문을 보면 당신 나를 믿음으로가 수단 방법은 아니죠. 믿기 때문에, 당신 나를 믿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다 어간에 바로 음으로가 붙어야겠죠. 음으로. 원래 무로가 붙는데 디귿 받침이니까 의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으로가 붙고 싶다 그러면 뭐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뭐 믿음으로써 보통 써도 들어가죠. 믿음으로써
하나 된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으로를 쓰도록 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 맞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쉬웠죠?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죠. 이 많이 시간과 거리 횟수일 때는 띄었어야 됩니다. 1번은 그래서 참 안 됐다. 마음이 안 좋다. 붙여 쓰는 안 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온지 제대로 됐고요. 시간이고 배운 대로 관용어 뒤에 대로만큼 뿐 의존 명사. 먹은 만큼 대로만큼은 또 나왔죠. 띄어쓰기는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9번. 다음 보기 밑줄진 외래어 표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기억, 리을. 바베큐 아니고 바비큐. 다이나믹 아니고 다이내믹. 옥스퍼드는 맞고요. 쿵푸 아니죠? 쿵후 판다. 쿵후 판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쿵후 판다. 이렇게. 케이크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기억, 니은, 리을이었습니다. 다음 10번. 틀린 문장을 고쳐야 할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글자가 좀 작지만 이거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이었어요. 이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유적 개발을 하면서 주위의 역사적 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그 상태로 보존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쟁점이 되고 있어. 무엇을 보존해요? 그렇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누가? 어디서? 주어가 생략됐죠. 주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 성분이 중복이 아니라 누락돼서 뜻이 분명하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존함, 무엇을 보존하는 건지, 그리고 누가 의견을 제시하는 건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번을 보시면 문장 성분이 생략돼 있죠.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중 다음과 같이 무엇을 개정 고시한다는 얘기인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2번은 특정 성분이 중복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규정은 이를 똑같습니다. 이 규정과 이를이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되게 딱딱한 문장들이라서 여러분 익숙치 않은데 보셔야 됩니다.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갖고 1에 해당하는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를 제지한다. 똑같은 얘기죠. 중복이죠. 세 번째, 본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는 이 지역의 중요한 6세기의 일단 엄청 수식어가 반복이 되어 있고 순서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 사적지 내의 고분은 이 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6세기의 고분임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나열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5번은 뭐뭇은 뭐뭇이다. A는 B이다. 이 문형에 맞지 않죠. 비행기 안에서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뭐뭐이다고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직하고 마시는 게 좋다 이런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뭐 과음을 삼가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얘를 통째로 빼버리면 되겠죠. 비행기 안에서는 과음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음료수보다는 생수를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 틀린 문장 고치기 중에 이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문장 성분이 누락인지 생략인지 이런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오늘 30회, 총 30회 아침 특강을 마치는데요. 오늘 1차 종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했어요.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되게 섭섭해요. 정들었나 봐요. 그리고 저 이제 김희진의 기특한 국어 유튜브 개인 채널 구독해 주시는 120분의 구독자분께도 감사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고생 많았고 5월, 6월에 우리 다시 볼 거잖아요. 다시 볼 건데 그때까지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 복습 다 하시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마 그 4월글 국가직 기출이라거나 아니면 뭐 개정 고시안 같은 거 영상을 촬영해서 아마 올릴 수도 있어요. 일베스 협조 받아서. 그러면 꼭 보시고 구독하기,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우리는 합격합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해야 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이것으로 아침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